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5단원 실수. 지난 시간에 실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죠. 실수의 수체계. 그러면서 절대값, 그리고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꼭 5단원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좁혀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실수 중에서 이번 시간 정수 부분만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거야. 또 이번 시간 후반부나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 부분만 다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게 무리수, 유리수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것도 유리수 안에가 뭐 정수,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실수 연산하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정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수잖아. 정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수지만 실제로 이 정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수를 대학 과정에서 정수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정수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정수론이, 그러니까 우리 느낌은 그냥 정수하면은 뭐 그냥 간단한 수 아닌가? 왠지 무리수가 더 복잡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야. 무리수론 이런 책은 없어요. 정수론 안에는 이 정수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배우는 게 뭐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약수, 배수 이런 개념부터 출발해 가지고 또 이 정수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연계의 어떤 현상, 어떤 학문의 진리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소수 뭐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 이것도 이제 정수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수론 안에도 이런 뭐 카테고리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수학을 전공을 하거나 또는 수학 관련된 내용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들이고, 쌤 동창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서울과학고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과 들어가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1학년 때는 동메달을 받고 2, 3학년 때는 금메달을 받고, 그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나갔을 때는 전 세계 2등 했던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가서 박사 받고, 지금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IT 수학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UC 버클리 교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정수론을 전공했습니다. 무슨 말이면 대학원 때, 그 말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우리 세대의 앞뒤 10년 사이에 가장 똑똑한 애를 그 친구라고 말하거든요. 그 친구가 뭐 필즈상 후보로 가서 필즈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쨌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정수에 대한 이야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쌤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금 오늘 배우는 이 정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처럼 보이지만, 정수 느낌은 굉장히 쉬운 느낌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부분이 이 정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중에 특정 하나를 톡대가지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중학교 때 느낌으로 쉽게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목과 나머지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 했던 거죠. 다항식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숫자 A를 M으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면 이걸 우리가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뭐 실제로 식은 아닙니다만 항상 무슨 상관없습니까? A라는 숫자는 M 곱하기 Q 플러스 R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항식에서 쓸 수 있었던 내용이고 수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야. 어떤 수를 M으로 나누면 항상 모든 정수는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뭐예요? 나머지야. Q가 뭡니까? 몫입니다. M이 뭡니까? 나누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로 좀 한정해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걸 음의 정수로 확장을 할 텐데, 일단은 이런 거야. 어떤 수 A가 있는데 이거를 3으로 한번 나눠봐. 이 말은 요 A라는 숫자를 갖다가 3 곱하기 어떤 수 플러스 R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의 정수면 당연히 Q 값은 0 이상 값이 되겠고요. 음의 정수까지 하면 Q 값이 음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R을 우리가 나머지라고 부르는데 이 R은 반드시 나누는 수 3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돼서 R은 0이나 1이나 2값. 다시 말하면 R이 갖는 범위는 정수기 때문에 언제나 0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수, 요 n보다는 작은 수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는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눌 때 나머지는 항상 0에서부터 그 값으로 하기로 한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지. 14 같은 숫자를 3으로 나누면 얘는 3 곱하기 4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2를 갖다가 우리가 14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 14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음수는 잘 안 다룹니다만 어쨌든 요 값을 0에서부터 2 사이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되죠. 플러스 1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로 쓰지 않는 이유는 요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0에서부터 3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일단 이렇게 봐드리는 거야. 됐어요? 자, 하겠습니다. 정수 A를 양의 정수 M으로 나눌 때 이 Q 값은 음수일 수 있습니다만 요 R이나 N 값은 언제나 양의 정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나머지는 언제나 M보다는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랬을 때 정수 QR은 오직 하나로 정해진다. 그 다음에 정수의 분류. 이런 게 이제 정수 약수 배수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모든 정수는 양의 정수 K로 나눈 나머지가 항상 0에서부터 K-1 중에 하나가 돼. 그러니까 모든 정수는 KN 플러스 1, KN 플러스 2, KN 플러스 K-1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아니면 1 아니면 2 맞습니까? 모든 정수는. 그러면 모든 정수는 3K이거나 3K 플러스 1이거나 3K 플러스 2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인 거야. 이게 이제 뭐 할 때 유용하냐? 약수배수를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중학과정에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요걸 살펴봤고요. 자, 요걸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필수 예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단어는 뭐 교육과정상 따로 있는 실수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할 때는 너무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라든지 수학적인 증명보다는 이에 대한 걸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자가 되려고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절대값 A, B가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정석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뭐 어드바이스보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이걸 증명하는 것도 물론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이 증명을 하는 것보다는 얘가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느냐. 네, 그거면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들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할 텐데 공부의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읽고 넘어가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증명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증명해보고 정석 교재의 증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정수를 n을 써서 간단한 식으로 표시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형태의 문제인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는 항상 3m 플러스 1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m 플러스 1 단 m은 정수가 되면 모든 숫자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인 거야. 그 다음에 5로 나눈 나머지 3인 숫자는요 언제나 5k 플러스 3 꼴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표현된 식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이렇게 표현된 식들은 5로 나눈 나머지 3인 거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쓰여진 숫자를 갖다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 K 값에 따라서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이거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거야. 5K 플러스 3꼴이면
무조건 요거는 만족하는 거야. 5K 플러스 3꼴이면 이 K가 1이건 100이건 1000이건 만이건 10만이건 마이너스 100만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 두 번째 식은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긴 꼴 중에서 이거를 추가로 만족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생기면 이 K가 어떤 값이든 간에 무조건 이 뒤에 거는 만족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이런 꼴을 그대로 픽스를 해놓고 이 상태에서 앞에 것도 만족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데 이렇게 찾는 거죠. 이 K라고 하는 숫자가 정수 맞습니까? 그럼 이 K라는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이 자체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3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3과 관련을 시키기 위해서 K를 다음과 같이 쪼개는 겁니다. 모든 K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거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까? 그죠? 3으로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일 수밖에 없어, K 자체가. 근데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어떤 특정한 형태를 픽스를 시켜놔야지 뒤에 건 만족하고, 그랬을 때 이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본 겁니다. 그러면 요 K를 갖다가 3n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요거 여기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15n 플러스 3일 수가 있어요. 이게 3n 플러스 1이면 얘는 15n 플러스 8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3n 플러스 2가 되면 K자에 대입하게 되는 값은 15n 플러스 13일 수가 있고, 자, 잘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쨌든 이 꼴이기 때문에 얘건 무조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거 맞아요? 맞죠. 이거 5로 나누면 3 맞습니까? 앞에 건 나눠 떨어지고 뒤에 건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죠. 이것도 5로 나누면 3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에 건 나눠 떨어지고 뒤에 건 나머지 3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5로 나누면 나머지는 3인 거야. 그 중에서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걸 찾으면 되는데, 얘는 3을 나누면 앞에 거 나눠 떨어지고 뒤에 거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얘는 앞에 거 나눠 떨어지고 뒤에 거 8을 3을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앞에 거 나눠 떨어지고 뒤에 건 3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15n 플러스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5n 플러스 3이면 무조건 나눠 떨어지는 거야. 3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걸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모든 정수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이거나 3을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계산한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이 위에 거랑 이제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거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또는이 들어가네요. 또는. 이 위에 거 뭡니까? 이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an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아래 거는 이것도 만족해도 되고 이것도 만족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랑 관계가 있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쌤이 돌려서 해볼게요. 이게 이제 집합 기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집합. 너무 오래됐습니까? 자, 이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수학 하편에서 나오는데, 이거나 또는 이고 이런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한다는 뜻이야. 이걸 이제 나중에 수학 상편에 다시 하편에서 다시 배웁니다. 요 빗금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A도 만족하고 and B도 만족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녀석들은 어떤 거는 A를 만족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B를 만족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A, B를 동시에 만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부르는 용어는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하는 이런 기호로서 표현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요 2번 문제가 뭐냐면 1번 문제는 요 빗금친 부분을 구하는 문제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3을 나눈 나머지가 1인 걸 찾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문제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거나 3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집합기호에서 원소의 개수가 공식이 있습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구하는 방법은 이 A의 원소의 개수를 하나를 구해. 이 빨간색을 하나를 구해. 그 다음에 B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도 구해. 이 노란색을 한번 구해. 그 다음에 더해.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 빗금친 부분은 두 번 카운트가 된 거죠. 따라서 그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NA 교집합 B를 한번 빼. 이런 개념으로 구할 수가 있고, 집합 단원에서 많이 배울 건데 아직 뭐 집합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하여튼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거나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걸 구하는 방법은 얘를 만족하는 거 먼저 싹 구해. 얘를 만족하는 거 싹 구해. 그 다음에 더하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두 번 카운트가 됐잖아. 그거를 한 번 빼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너무 수식으로 현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쓴 것뿐이지 이걸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은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문제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이런 거야. 1, 4, 7, 10, 13 이해되겠습니까? 예, 뭐 16 이런 숫자들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숫자들이고 제일 마지막에 100까지 가능하겠네. 이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숫자들. 어떤 꼴입니까? 전부 다 3m 플러스 1 꼴인 거야. 그래서 m이 얼마일 때 m이라고 하는 값은 0이 되면 얘가 1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1, 2, 3, 4. 100이 된단 말은 m이 33까지 된다는 뜻이야. 33되면 99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딱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총 0부터 33까지니까 34개가 있는 거야. 어떤 논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럼 이 값은 3부터 가는 거야, 3부터. 3.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야. 8, 13, 18, 13 뭐 이런 꼴인 겁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은 뭘까? 98까지 가능하겠죠. 이거는 무슨 꼴이냐? 5K 플러스 3 꼴인 거야. 이때는 K 값이 얼마입니까? K가 0이 되면은 3이고요. 그 다음에는 1, 2, 점점점. 제일 마지막 98이라고 해서 K가 얼마일 때입니까? K가 19일 때인가요? 잠깐만, 19. 20이 되면은 103이기 때문에 19일 때까지가 돼서 요것의 개수는 20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를 만족하거나 또는 이걸 만족하는 것은 정답 34 플러스 20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왜?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13이라는 숫자는 두 번 카운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걸 만족하는 숫자들을 1부터 100까지 쓰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야. 1, 3, 4, 7, 8, 10, 13, 16, 18 이런 게 답이란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 카운트 된 걸 빼줘야겠지. 근데 그 두 번 카운트 된 게 뭡니까?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데 그게 1번에서 구하니까 15K 플러스 13 꼴은 위아래를 두 번 다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K가 0일 때는 13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는 13 플러스 15 하니까 28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43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후에 보니까 15 곱하기 15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이 값이 90이잖아, 90. 그래서 K가 6이면 90 플러스 13이니까 103이 돼서 안 되고, 가능한 K값은 0, 1, 점점점 5까지가 답이 돼서 안 되는 것은 6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K가 6이 되면 103이 되기 때문에 그럼 100이 넘어가니까 위아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K가 5일 때까지 0, 1, 2, 3, 4, 5, 6개가 돼서 정답은 계산하면은 54에 6배니까 48이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4번. 정수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약수배수입니다. 약수배수.
무리수에 비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연산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약수배수 이야기인데 양의 정수 K를 5로 나눈 나머지를 RK라고 하자.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야, 나머지. 그러면 이런 거지. 요 RK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이기 때문에 0, 1, 2, 3, 4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나머지를 곱한 게 나머지 더하기 1, 단 나머지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와, 이런 진짜 이상한 식들이 있어. 이 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RA나 RB에 해당하는 것은 어쨌든 숫자야. 0, 1, 2, 3, 4 중에 하나 값입니다. 그래서 RA랑 RB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가지인가 봤더니 0, 1, 2, 3, 4, 5가지. 0, 1, 2, 3, 4가지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이 개수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방정식 형태로 나왔으니까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뒤에 배웁니다. 어디 부분을 보느냐? 방정식, 부등식. 요거 수학 상편에 있어요. 그 중에서 부정방정식을 배우면서 그 부정방정식을 배우고 나면은 요것들을 완벽하게 푸는 방법을 배우는데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푸는 건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그거는 그 나름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푸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RA랑 RB가 이렇게 되네. 좋아. 그러면 A하고 B, RA, RB가 무조건 이 뒤에 게 크니까 이 값이 4가 되면은 여기다가 0, 1, 2, 3을 대입해봐. 여기 3이 되면 0, 1, 2를 대입해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여기 0, 1을 대입해봐. 여기 2를 대입해봐. 여기 0을 대입해봐.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집어넣어갖고 답을 만족하는 거 찾게 되면은 RB가 3, RA가 2가 되면은 여기는 2, 3은 6. 여기는 2 더하기 3 더하기 하면 5가 되고 1 더하니까 6이 돼서 아, 이걸 만족하는 값은 RA는 2고요. RB는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 상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인 느낌이 안 들잖아.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선생님이 소개를 해줄 겁니다. 이 형태를. 이 형태를 푸는 것을 수학 상편의 방정식, 부등식 배우니까 지금은 그냥 딱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이거 푸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넘겨서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꼴로 만드는 거야. 여기는 RA, 여기는 RB 이렇게 해서 이퀄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들어서 정수 형태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풉니다. 왜냐하면 이 식이 전부 다 0, 1, 2, 3, 4 중에 하나인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 RA, RB를 넘어가게 되면은 RA, RB 빼기 RA 빼기 R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요게 마이너스 RA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마이너스 RB가 되는 겁니다. 전개하고 나면은 상수항은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야지 원래 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꼴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는 아니고요, 사실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2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값이 1 곱하기 2거나 2 곱하기 1이거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거나. 근데 그 중에서 R이 0, 1, 2, 3, 4이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식은 1, 2거나 2, 1밖에 될 수가 없는데 RB가 더 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A가 2가 되고 RB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야. 자, 어쨌든 RA, RB 값을 구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A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RA가 2란 뜻은 A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란 뜻이니까 우리는 A 자리에다가 5M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B는 RB가 3이니까 5로 나누면 3이기 때문에 5N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정수에 대한 이야기.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답하십시오. A제곱 플러스 3B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3B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새로운 정의의 문제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A제곱 하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3B를 하게 되면은 요거 제곱하게 되니까 25M제곱 2AB니까 플러스 20M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다가 3b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15n 플러스 9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5로 나눈 나머지가 결국에는 r 괄호 열고 a제곱 플러스 3b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5로 나누면 얘 나눠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5로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 더한 상수항 13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정답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rax 플러스 b가 4인 양의 정수 x에 대해서 rx의 값을 구하십시오.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이. 자, 해볼게요. ax 플러스 b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x 곱하기다 b를 곱하니까 5mx 플러스 2x 플러스 5n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이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이 식은 지금 무슨 꼴이냐면은 5로 묶어내면은 mx 플러스 n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5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4란 뜻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란 뜻입니다. 왜냐면 이건 5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란 뜻은 x가 뭐란 뜻이야? x가 지금 양의 정수니까 1이면 안 되고요. 2이면 되나? 안 되지. 3이면 되나? 9가 되기 때문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 맞죠? 그래서 이거는 3 같은 게 가능한 거예요. 3만 되는 게 아니죠. 4가 됩니까? 안 되네. 5 됩니까? 안 되네. 6 됩니까? 안 되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에는 이게 이런 문제인 거야. 일단은 이거 문제 푸는 접근 방법. 3이면 되는 거 3. 3만 되는 게 아니에요. 8이면 또 됩니다. 8. 8이 16에다 3 더하면 19가 되기 때문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4가 되는 겁니다. 또 13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Rx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정답 3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앞부분에 풀었던 문제처럼 R이 3인 거는 구했는데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X를 다시 한번 5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요 X가 5, K 플러스 L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x가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 3, 4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0부터 4 사이 값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일단 집어넣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납니까? 2를 곱하게 되니까 10K 플러스 2L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이러면서 요게 지금 x가 5k 플러스 l이니까 지금 rx를 물어봤으니까 자, r의 괄호 열고 5k 플러스 l을 물어본 거 당연히 이 값은 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l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요 뒤에 부분인데 이게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돼야 돼. 그럼 이게 5로 나누면 나머지 4가 되는 뜻이니까 이건 당연히 5로 나누면 떨어지고 이게 5로 나누면 나머지 4가 되는 수 중에서 L이 0, 1, 2, 3, 4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까? 0이면 안 되네. 1이면 안 되네. 2가 되면은 또 안 되네. 3이 되면은 되네. 따라서 이 L 값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L이라고 하는 값이 5K 플러스 L이니까 0, 1, 2, 3, 4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L을 찾는 문제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좋아요. 자, 이제 무리수로 넘어가는데 무리수 부분은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산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풀고 오늘은 이론편에 해당하는 부분만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론이 좀 많아. 69페이지에 쫙 한 페이지가 가득 나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 69페이지 나온 모든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세제곱근은 약간 좀 정규교육 과정에서 중3 과정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웠던 고등학교 그 다항식 연산과 같이 조합을 하면은 세제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학교 3학년 개념이야. 제곱근. 자, 이런 거 해볼까요? 2의 제곱근이 얼마야? 이거 다 배웠습니까? 루트 2가 아니죠. 제곱근의 의미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제곱해서 2가 된다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 x의 제곱은 2. 제곱해서 2가 되는 요 방정식이 있어. 이것의 근이야, 근. 방정식이 해야 해.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됩니까? x가 뿔마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근은 루트 2가 아니라 뿔마 루트 2인 거야. 반면에 2의 세제곱근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동일해요. x를 세제곱해가지고 2가 되는 이 x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을 아직 안 풀었습니다. 아직 안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답은 못하지만 이 x는 2밖에 없습니다. 뿔마 루트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게 되면은 그래서 x 세제곱을 8이라고 한번 소리 x 세제곱은 루트 2밖에 없습니다. 자, x가 8이라고 하면 8은 지금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가 2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란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제곱 근의 의미는 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인 거야. 이 정의가 그랬으면 정의가. 제곱근 세제곱근의 정의가.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요. x-2가 되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의 근은 x가 2 맞아요? 근데 또 있습니다.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이 근인데 이 x가 허근이 나와, 허근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근이 실수 범위에서는 없는 겁니다. 실근이 없는 거야. 판별식 0보 작잖아. 그래서 세제곱근은요. 항상 한 개 나와, 실근이. 그래서 세제곱근.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x제곱은 2가 되는 것은 세제곱근 루트 2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값. 알겠습니까? 이 앞에 세제곱 쓰는 이유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라는 뜻이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숫자 2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야. 세제곱하면은 2가 되는 수는 세제곱근 루트 2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루트 2를 3번 곱하면 2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2를 세제곱한다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제곱근과 세제곱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제곱근 중에서 양수를 루트 a, 음수를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니까 뿔마 루트 a이고 당연히 a 값은 음수가 되면 안 돼.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제곱근은 루트 안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 a의 세제곱근 중에는 실수는 한 개가 있으면 이걸 세제곱근 루트 a라고 나타낸다. 이건 수학적인 약속입니다. 뭐 4제곱근은요. 여기 숫자 3자리 4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짝수 제곱근은 뿔마 n제곱근 루트 a로 2개가 있고요. 홀수 제곱근은 1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제곱근하고 세제곱근만 다루기 때문에 이걸로 알면 충분하고요. 뒤에 가서 이제 지수로그를 배우다 보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론. 그럼 이번에 이제 제곱근하고 세제곱근을 연산을 하는데 이게 중학과정 연산하고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쌤이랑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a가 0 이상일 때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되고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당연하지. 제곱한 걸 루트 씌우면 당연히 a가 되는 거야. 근데 이 a가 음수인 게 고등과정에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경우에 a를 제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를 루트를 씌우면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아니? 숫자 4가 되지, 4. 4를 루트를 씌우면 2가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야. 루트 a 제곱을 a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a가 음수니까 이걸 루트 a 제곱을 a라고 쓴다는 말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마이너스 2라고 쓴단 말인데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은 a 값이 음수이면 a의 제곱은 양수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양수를 루트 씌우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만약에 없어버리면은 a 값은 음수니까 모순이 되므로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방법이 있어요.
요 괄호 1번식을요 한마디로 쓰면은 A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절대값 A라고 쓰게 됩니다. 교재에 필기해 놓으시고. 그래서 A가 양수이면 루트 A제곱은 A. A가 음수이면 루트 A제곱은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제곱근은요 무조건 A가 됩니다. 왜냐면은 A 세제곱하면은 무조건 양수는 양수로 음수는 음수로 그러니까 제곱하고 다르게 홀수 제곱은 무조건 부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가 세제곱근 하더라도 A가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건 안 되잖아. 루트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실수값이 아니잖아. 근데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마이너스 2로 존재합니다. 이런 건 이제 외우지는 말고 이것의 수학적 의미가 이런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가 뭘까? 마이너스 2인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2 전체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의 연산들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의 연산 법칙. A, B가 양수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음수에 대한 거는 뒤에 가서 복소수를 배우면 다룹니다. 허수 배우면. 6단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었죠. 그죠? 루트 곱하면 하나로. 제곱이 있으면 이 제곱은 앞으로 1차식이 되면서 끄집어냅니다. 되겠습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오케이. 각각이 루트가 씌워졌으면 하나로 합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가 돼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쪼갤 수 있습니다. 루트 b제곱 분의 루트 a.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증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 있는 경우 세제곱근 루트 a가 2개 있으면요 이 제곱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은요 양수 음수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로 합할 수가 있고 하나로 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이거를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와 복잡한 분모 유리화식인데 이 유리화식이 다 중3 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분모의 루트가 있으면 되게 싫어해. 실제로 분모를 유리화하는 과정 굉장히 수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약속으로서 유리화를 하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분모 루트가 있는 건 분자 분모의 루트 a를 곱하게 되면 분모가 유리수가 됩니다. 알고 있죠? 자, 분모 이렇게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있으면 합차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가지고 분자 분모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하면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분모가 유리화가 됩니다.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뺄셈이어도 플러스를 곱하면 되고 자, 이 4번, 5번이 고등과정에서 나오는데 분자 분모의 세제곱근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a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b는 분자 분모에 자 이건 그대로 있고요. 세제곱근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ab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b 제곱 다시 말하면 이거야. a 플러스 b에 a 제곱 빼기 ab 플러스 b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유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고 나면은 요거의 세제곱 플러스 이거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남게 되고 분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분자가 복잡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분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분자가 간단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유리화는 시킨 거야. 왜 유리화를 시키냐면은 복잡한 분수 연산하는 과정에서는 통분이 되게 중요한데 통분을 할 때 분모가 루트가 있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거꾸로 이거 마이너스인 경우는요. 여기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형태를 집어넣게 돼야지만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되므로 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에 대한 문제풀이 다음 시간 1시간 동안에 밀도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리수 연산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때가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오히려 정수나 자연수는 간단하기 때문에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 점 명심하시면서 정수가 어렵긴 어렵지만 실제로 정수 자체가
고등 과정에서 승부처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무리수는 식이 좀 계산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 정수와 무리수에 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1시간 동안 무리수에 대한 연산하면서 5단원 이론편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